아니 한국 사람들 왜 이러는 거죠? 프랑스 미녀 방송작가가 한국의 화장실을 처음 보고 경악하며 소리칩니다. 그리고는 한국과 프랑스를 비교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는데요. 그러자 프랑스가 이 영상 하나로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영상이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루이즈이고 다큐멘터리 작가로 일하면서 100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에서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의 관심도가 매우 높습니다. 한국의 음식, 패션, 음악, 역사까지 다루기만 하면 관심을 끌고 대박을 터뜨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100년 만에 열리는 파리 올림픽을 대비하여 한국과 프랑스를 비교하는 여행 시리즈를 제작하여 대박이 터져 너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국 여행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좋았고 특히 기억에 남았는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프랑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자면 지금 프랑스는 파리 월드컵 준비로 매우 바쁘고 한편으로는 매우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왜 시끄럽냐고요? 수질 오염 문제로 1923년부터 수영이 금지가 됐었던 생강에서 철인 3종 중 수영 종목과 수영 마라톤이라 불리는 오픈워터 수영 경기가 열리기로 했기 때문이죠. 사실 파리 생강은 영화 폭네프의 연인들의 배경인 폭네프 다리 등으로 로맨틱한 공간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강변을 따라 걷다 보면 코를 막아야 할 정도로 노숙자들이 방류한 흔적과 함께 잊지 못할 악취를 접하게 됩니다. 이런 생강에서 올림픽 수영 경기가 치러진다고 하니 프랑스 시민과 언론에서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반대 여론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론이 안 좋아지자 프랑스 파리 시장이 올림픽을 한 달 앞둔 23일 로랑 누네즈 파리 경찰청장 등과 함께 생강에서 수영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생강의 수질이 올림픽 일부 수영 종목을 치르기에 부적합하다는 우려가 불식되지 않자 시장이 몸소 수영을 해 안전성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생강에서 수영 대회를 진행하려는 이유는 최초라는 타이틀을 많이 달고 싶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 많은 최초 타이틀이 붙는데요.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스케이트보드, 브레이킹, 스포츠 클라이밍, 서핑을 공식 종목으로 최초로 추가했으며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남녀 평등 올림픽을 내세우며 남녀 성비가 5대5로 같을 예정이죠. 여기에 수영 금지가 됐던 생강에서 열리는 수영대회라는 대외적인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수라고 여겨지는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파리 시장이 생강에서 시범으로 수영을 하겠다고 선언한 날 프랑스 시민들은 시간에 맞춰서 생강에 오줌을 싼다는 둥 똥을 싸겠다는 사람까지 강의에 화장실을 설치까지 하며 진짜로 행동에 옮길 듯이 체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파리 시민들이 2024년 하계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외국인에게 파리에 오지 말라며 보이콧을 유도하는 영상을 퍼뜨리고 있고 유튜브 등에서 올림픽 기간 파리에서 방문객이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영상이 다수 공유되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에 보도될 정도였습니다. 영상을 살펴보면 파리에 사는 프랑스계 미국인 미란다 스타르체비치는 영상에서 오지 마라 몽땅 취소하라고 권고하면서 누구도 올림픽을 원치 않는다. 이건 엉망진창 그 자체다라고 말했습니다. 레오노라란 닉네임으로 틱톡에 동영상을 올린 24세 현지 대학생은 올림픽을 보러 파리에 올 계획이라면 오지 말라면서 이번 올림픽 기간 파리가 위험하고 생지옥을 방불케 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죠. 이러한 영상들이 100만 회를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럼 정말 이번 파리 올림픽처럼 오염된 자연을 회복하면서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개최한 사례는 없을까라는 궁금증에 찾아보게 되었고 그 결과 1988년 한국에서 개최된 서울 올림픽 이전에 한강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많이 오염됐었는데 올림픽 이후로 수질 개선이 이뤄지면서 지금은 낚시는 물론 조정 경기 등 다양한 수상 스포츠 경기도 열릴 뿐만 아니라 한강 주변으로 공원을 조성하여 수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필수로 들려야 되는 코스로 자리 잡을 정도로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2의 한강의 기적이 이뤄진 거라고 볼 수 있었죠. 최근에 서울이라는 도시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파리의 공무원들이 서울의 한강이 회복한 이미지를 벤치마킹한 결과로 생강의 이미지 회복을 떠올린 게 아닐까 생각됐습니다. 한국의 한강 이야기를 듣고 저는 고민도 없이 서울행 티켓을 끊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올림픽과 파리 올림픽 그리고 한강과 생강의 비교는 많은 관심을 끌 거라 생각했죠. 한국은 이심이라고 유심을 사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결제만 하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전원 많켜니 정말 프랑스에 있는 것처럼
인터넷이 원활하게 작동됐어요. 그리고 공항에서는 와이파이가 무상으로 제공돼서 유심이나 이심이 없어도 인터넷이 가능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스마트폰만 바로 켜니 방송을 할 수 있었어요. 라이브 방송이 원활하게 진행되자 제 팬분인 구독자분들도 좋아하면서 동시에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평소보다 시청자도 많아서 한국을 오기로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했죠. 정해진 숙소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지 시청자들의 의견을 물어보니 대부분 한국의 지하철이 가장 궁금하고 보고 싶다는 의견이 많아서 저도 서슴지 않고 바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이 인기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프랑스에도 잘 정비된 지하철 노선이 존재하지만 지하철의 시설물 관리가 좀 아쉽기 때문입니다. 넘쳐나는 노숙자들이 대부분 지하철역을 잠을 자거나 쉬는 장소로 자주 선택하는데요. 프랑스 지하철에는 공중 화장실이 많지 않아서 많은 노숙자들이 아무데나 소변을 보고 심지어 대변까지 이곳저곳에서 배설하는 일까지 비일비재해서 지하철에서 악취가 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소매치기 범들도 많아서 지하철을 이용할 때는 큰 마음을 먹고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한국의 지하철은 시설 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깨끗하기로 유명합니다. 한국에 가면 꼭 가야 할 장소 중에 하나로 한국의 지하철이 꼽힐 정도로 외국인에게는 매우 가보고 싶은 장소이죠. 그렇게 다시 한번 기대를 가득 품고 한국의 지하철로 향했습니다. 와, 대박! 지하철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항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비된 승강장과 깔끔한 화장실 등 어딜 봐도 더럽게 느껴지는 장소가 없었고 냄새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거기다 더욱 신기했던 것은 표를 사는데 줄을 거의 서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죠. 사실 여행을 다닐 때 특히 도시에서는 긴 줄을 기다려야 할 때가 많은데요. 한국 지하철은 줄을 거의 서지 않고 빠르게 표를 살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아직 종이 티켓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한국은 재활용이 가능한 카드 형태로 사용하고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와 연동된 교통카드를 사용해서 편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표를 사기 위해 줄을 서는 사람도 많지 않았던 거였죠. 사실 티머니라는 교통카드를 구입하면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와 택시까지 이용 가능했어요. 특히 버스와 지하철이 환승 가능한 시스템은 정말 합리적이고 편리한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카드 하나만 있으면 서울의 어느 곳이든 편리하고 빠르게 그리고 저렴하게 갈 수 있다니. 거기다가 한국의 지하철은 와이파이까지 빵빵 잘 터져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 저에게는 천국과 같은 환경이었습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 중에 지금 지하철에서 방송 중이라고 하니까 다들 지하철에서 어떻게 라이브 방송이 가능한 거냐고 놀라면서 신기해하는 반응을 보면서 괜시리 저도 평범한 관광객일 뿐인데 어깨가 으쓱 올라가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의 지하철에는 정말 다양한 자판기가 있었어요. 커피와 주스와 같은 음료부터 다양한 간식들에 심지어 샐러드까지 팔고 있는 것을 보고는 바쁜 출근 시간에 끼니를 때울 거리를 쉽게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편리해 보였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지하철역에는 편의점도 있어서 티머니 카드 구매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이야기를 시작한 김에 더하자면 한국에는 정말 많은 편의점이 있는데요. 지역마다 파는 물건도 다르고 주택가와 도심지 등 상권 위치에 따라서도 파는 물건이 달라서 편의점을 찾아가는 재미도 있습니다. 특히 가장 신기했던 건 한강공원에 자리 잡은 편의점에 갔을 때였어요. 한강에 있는 편의점에는 즉석 라면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 정말 많은 라면이 구비되어 있었고 컵라면이 아닌 일반 봉지라면을 야외에서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신기했습니다. 특히 한강변에 이렇게 쾌적한 공원이 넓게 펼쳐진 것을 보고는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프랑스 생강변은 사실 걸어다닐 때 악취 때문에 먹을 것을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고 풍경을 즐기기에도 불편할 정도로 수많은 노숙자들과 악취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한강변에는 온 가족이 피크닉을 와서 도시락을 먹거나 커플이나 친구들끼리 와서 맥주를 한잔하면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편의점에서 끓인 라면까지 더하면 정말 꿀과도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노숙자나 위험해 보이는 거동 수상자도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공원에도 지구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주기적으로 순찰을 돌며 관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해가 진 늦은 시간에도 많은 한국인들이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벤치에 앉아서 명상을 하는 등 마음 편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안전한 장소로 느껴졌습니다. 또 자전거 도로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한강을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산책을, 누군가는 자전거를, 누군가는 보드를, 누군가는 낚시를, 누군가는 피크닉을 등등 정말 많고 다양한 방식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대도시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좋은 경치와 함께 즐길 수 있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이외에도 주기적으로 불꽃 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도 열리고 있어서 단순히 쉴 수 있는 공원을 넘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었습니다. 저도 한강공원에 갔을 때 편의점에 들려 요즘 한국 라면 중에서도 가장 핫한 라면인 불닭볶음면을 골라서 먹으려고 했었어요. 한국의 불닭볶음면의 인기는 정말로 놀라운데요. 한국에서 팔리는 양보다 해외에서 팔리는 양이 월등히 많고 너무나 잘 팔리다 보니 카피 제품들도 각 나라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심지어 라면의 종주국이라 불리는 일본에서도 불닭볶음면을 카피해서 포장까지 비슷한 제품에 한글까지 넣어서 만들어서 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한국인의 아이디어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인기 많은 불닭볶음면을 집이 아닌 야외에서 먹게 되다니 저에게는 첫 경험이었습니다. 저 말고도 많은 외국인들이 라면을 먹고 있었는데 여자 외국인들은 대부분 불닭볶음면을 먹고 있었고 남자들은 신라면을 많이 먹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불닭볶음면이 많이 매운 편이기에 남성보다는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아 보였어요. 그런데 불닭볶음면을 편의점에서 살 때 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결제를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런 시스템이 신기했는데 한국인들은 편의점이 아니라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결제를 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한국은 어디를 가도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았어요. 프랑스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결제는 할 수 있지만 결제가 가능한 상점은 아직 많지 않아서 쓰는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한국은 스마트폰만 있어도 어디든 결제가 가능하다 보니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지갑을 안 들고 다녀도 된다는 건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걸 귀찮아하는 저에게는 정말 부러운 환경이었습니다. 빨리 프랑스도 한국처럼 시스템이 갖춰져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결제가 가능해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도 한번 번거롭지만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시도해봤는데 어렵지 않게 결제가 가능했어요. 한국에서라도 지갑 없는 삶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기분 좋게 결제를 마치고 사람들이 모여서 라면을 조리하고 있는 라면 기계가 있는 곳으로 향했는데 사용법도 영어로 잘 설명되어 있었고 사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저절로 물이 나오고 가열해서 익혀줘서 어렵지 않게 라면을 맛있게 만들 수 있었어요. 사실 라면은 물 조절이 제일 중요한데 물 조절을 칼같이 해줘서 더 좋았던 것 같았습니다. 익어가는 라면 냄새는 없던 식욕도 생길 만큼 정말 식욕 제조기였어요. 3분을 겨우 참아내고 기대하던 불닭볶음면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는 역시나 너무나 매웠고 깜짝 놀란 나머지 혀를 씹을 뻔했었지만 맛만큼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역시 맛있게 맵다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불닭볶음면이었죠. 그렇게 맛있게 라면을 먹고 해가 지는 한강공원에서 어디를 갈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하다 보니 남산타워가 딱 보였어요. 서울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지체 없이 다음 방문 지역은 남산타워로 선택하고 바로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들이 아무래도 넓게 보이는 풍경을 더 좋아해 주시는 경향이 있어서 프랑스 생강과 비교해 한강을 보여드렸으니 이제는 넓은 서울의 풍경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기 전에 한 영상을 봤었는데 세계의 다양한 지역을 다니며 데이트 영상을 올리는 유튜브 채널의 영상이었어요. 이 커플도 한국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을 방문했던 영상을 올렸다가 대박이 났었는데요. 특히 가장 인기를 끌었던 영상이 남산을 방문해서 남산 정상에서 연인과 자물쇠 걸고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키스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었어요. 또 다른 영상은 따뜻한 봄 향기가 가득한 어느 날 남산에 아기를 데리고 방문했던 신혼부부가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 미처 대비를 못했었는데 아이가 추워 보이는 모습을 본 한국인 아줌마 아저씨들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나서서 무릎 담요를 챙겨주고 양말을 사서 입혀주는 등 따뜻한 모습을 보여줘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각인시켜준 남산을 방문 안 할 이유가 없었죠. 그렇게 남산에 도착하니 남산은 차를 타고 갈 수도 있었고 걸어서 올라갈 수도 있었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었어요. 사실 걸어서 가는 건 힘들 것 같아서 버스와 케이블카 둘 중에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케이블카를 타는 게 좋은 풍경을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케이블카로 선택했습니다. 올라가면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는데요. 남산타워에 도착해서 바라본 모습은
더욱더 아름다움을 자랑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에서 가장 높은 해발 약 500m에서 바라보는 모습이었기 때문인데요. 제가 도착한 시간에 딱 해가 지면서 타워에 LED 조명들이 켜지면서 타워가 다양한 색과 조명 패턴을 보여주면서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줬고 시청자들도 매우 아름답다며 좋아해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러웠던 건 남산타워의 상징 중에 하나인 사랑의 자물쇠였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사랑의 자물쇠라는 울타리가 있는데 자물쇠의 이름과 이니셜 혹은 짧은 사랑의 메시지를 적어 전망대 펜스에 걸 수 있게 되어 있죠. 비록 저는 제 유튜브 채널이 대박이 나기를 기원하는 소망을 담아서 자물쇠를 걸었지만 다음에는 꼭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남산에 방문해서 사랑의 자물쇠를 걸고 싶어지는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남산까지 방문하고 남산의 또 다른 상징 남산 돈가스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사실 밖에 나오면 음식을 편하게 먹지 못하는데요. 이유는 집 화장실이 아니면 볼일을 못 볼 정도로 화장실에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을 온 이후로는 정말 편하게 먹고 싶을 때 음식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화장실은 어디를 가도 정말 깔끔하고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프랑스에서는 공중 화장실은 거의 대부분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료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잘 안 될 뿐 아니라 청소도 잘 안 되어 있어서 불결하고 악취가 심하게 나는 곳도 있었고 심지어 도심지가 아니면 스타벅스 같은 프랜차이즈 카페 화장실도 관리가 안 돼 있는 건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프랑스에 있을 때 저는 집 화장실 아니면 외부 화장실은 거의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화장실은 어디를 가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존재했고 화장실에 휴지는 항상 비치되어 있어서 휴지가 없어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없었어요. 심지어 대형 쇼핑몰이나 마트에는 비데까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쾌적하다 보니 저는 당연히 노숙자들이 들락날락할 것 같았는데 역시나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담당자들이 있어서 노숙자들이 점거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화장실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게 되고 조명도 예쁘고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어서 화장실 셀카가 유명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저도 화장실에서 사진을 찍어보니 정말 예쁘게 나와서 오히려 어딜 가든 일단 화장실부터 찾아서 가게 될 정도로 한국의 화장실에 매료되었습니다. 또 한국 화장실은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전용 화장실부터 아기들 기저귀를 갈 수 있는 보조기구 등 화장실을 단순한 배뇨 공간이 아닌 휴게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서 더 화장실에 대한 거부감이 적게 들었던 것 같았어요. 이렇게 화장실로는 세계의 어디와 견주어도 손색 없이 좋은 퀄리티의 화장실이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건 올림픽을 준비하는 파리 입장에서는 정말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열렸던 베이징 올림픽만 예를 들더라도 올림픽을 대비해서 화장실을 정비하고 길거리를 정비했지만 정작 중국 시민들이 가치관은 변화를 시키지 못해서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를 거리낌 없이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길거리에서 나는 악취를 막지 못했었던 선례가 있습니다. 즉 깔끔한 화장실 설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처럼 서로를 배려하고 남들을 위해 위생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중국의 예를 들었지만 프랑스도 공공화장실이 유료임에도 많이 있지 않아서 노상방뇨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단순히 노숙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적인 위생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것이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개인 위생 개념이 확실하게 잡혀 있는 게 참 부러웠습니다. 한국인들은 매일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하는 걸 당연시 여기고 있었는데 프랑스는 사실 매일 머리를 감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개인 위생 개념 차이는 커 보였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한국의 정이란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이곳저곳을 다니며 길을 찾기 위해 많은 질문을 하고 다녔는데 제가 질문을 할 때마다 어느 누구도 귀찮아하거나 거부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도 번역기 어플을 사용해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죠.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는 무인 카페를 이용할 때였습니다. 사실 무인 상점은 프랑스에도 간혹 볼 수 있었는데요. 카페가 무인으로 이용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저는 처음에 카페에 입장하고 당황하여 한동안 우두커니 서 있기만 했었습니다. 그러자 한 여학생이 다가오더니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묻고는 도움이 필요하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도와주면 고마울 것 같다고 말하자 한국인 여학생은 웃으며 번역기를 사용하여 저에게 어떻게 주문하고 결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도 라이브로 촬영이 되고 있었기에 프랑스 시청자들이 친절한 여학생이라고 다같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인 카페임에도 불구하고 카페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한국인 여학생께 이유를 물어보자 무인 카페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는 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이렇게 이용하는 게 다음에 본인이 이용할 때도 득이 되기에 대부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이용하는 게 당연시 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역시 한국인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대회나 행사가 잘 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고마워 커피 한 잔을 여학생께 사주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들었던 생각은 프랑스에 무인 카페가 있으면 과연 이렇게 깔끔하게 유지가 될까? 궁금했습니다. 아니 그 전에 이미 노숙자들이 점거해서 악취로 가득해질 거라 생각됐죠. 다시 한번 한국의 치안이 얼마나 좋은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무인 상점을 마음 놓고 운영할 수 있는 나라, 밤거리를 마음껏 거닐 수 있는 나라, 아이들이 혼자 학교를 가도 안심이 되는 나라, 이 모든 것이 가능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라이브로 보는 많은 여성 시청자들이 한국의 밤거리를 마음껏 거닐어 보고 싶다며 너도 나도 빨리 한국을 가고 싶다고 난리가 났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무사히 한국에서의 촬영을 마치고 프랑스에 돌아오자 한국의 경험이 역체감으로 돌아왔습니다. 화장실을 갈 때 동전을 준비하는 것도 귀찮고 기차나 지하철표를 사기 위해 줄을 서는 것도 귀찮고 사람이 붐비는 지역에서는 느려지거나 끊기는 무선 인터넷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의 이런 실시간 반응까지 곁들인 영상은 프랑스에서 대박이 터졌고 제가 올린 영상을 본 프랑스 공중파 방송국에서 한국과 프랑스를 비교하는 특별 영상 제작 의뢰가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국에 갈 준비를 하면서 이번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한국과 프랑스를 비교하고 한국의 좋은 모습을 더 담아볼 생각입니다. 아마 이번에 한국에 가면 한국에 너무 빠져들어서 한국에 이민을 가고 싶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들었는데요. 그만큼 매력적인 한국에 다시 갈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한국 여행기에서 뵙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루이즈가 한국에서 좋은 것들만 봐준 것 같아 너무 고마운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댓글로 프랑스 시청자들에게 한국의 좋은 모습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적어주는 댓글 하나가 한국을 세계로 알리는 한 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카페 주인장 소연아였습니다. 다시 한번 사연을 보내준 루이즈에게 감사를 전하며 다음 사연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언제나 휴식 같은 감동 카페만의 사연을 준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해외 사연은 언제나 감동 카페에서